시청자를 가스라이팅하지 않는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6년 1월 22일 목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는데요. 자, 올겨울 최강 한파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지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일대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 영하 14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 영하 5도로 예보가 됐고요.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자, 지금 서울의 기온도 영하 12.8도로 올겨울 최저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18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공기가 얼음장 같아서 차갑습니다. 얼굴이 따갑고 입이 얼 정도로 춥다고 하니까 단단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공지능 기술, AI 기술이 우리 일상 속에서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인공지능 기본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관련 대국민 공청회를 열었던 더불어민주당, 오늘 정책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인사가 과거 이단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만나서 책임당원 모집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불똥이 MB한테 튀나요? 시점은 2007년 대선을 앞둔 한나라당 경선 전인데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이명박이나 이상득이나 다 교회 장로인데 이상득 전 의원이 당원 모집을 부탁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득 전 의원 지금 고인이 됐죠. 자, 이후 신천지는 내부 문건을 통해서 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추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수사 당국은 신천지의 수건 사업이던 성전 건축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치권과의 유착이 있었는지, 또 이런 구조가 2022년 대선 때에도 반복됐는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노컷뉴스 보도였고요. 자, 계속해서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전직 강사 조사에서 20대 대선 후보 경선 3, 4개월 전부터 국민의힘 가입 지시를 받았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20대 대선 당선자가 윤석열이었죠. 진술에 따르면 2021년 여름 지역 책임자를 통해서 당원 가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윤석열을 돕기 위한 분위기가 내부에 형성돼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수사팀은 이런 지시가 이만희 총회장 승인 없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요. 또 신천지가 2002년과 2007년 대선 국면에서도 한나라당에 대규모 입당을 했다는 진술과 명단을 확보해서 정치 개입이 장기간 반복됐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자, 다음은 김병기 의원 소식인데요. 김병기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핵심 물증으로 지목된 이른바 비밀금고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병기 의원 차남 주거지에 개인 금고가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금고 안에 김병기 의원 배우자가 과거 사용한 휴대전화, 이른바 황금폰이 보관됐을 가능성을 보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휴대전화는 2022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시기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다만 금고는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CCTV 분석과 탐문 수사를 통해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김병기 의원 측근으로 지목된 이지희 동작구 의원을 소환하는 등 주변 인물 수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강선우 의원 소식입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 의원의 가족회사가 수억 원대의 서울자치구 위탁 사업을 잇따라 수주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김경시 의원의 남동생이 설립한 시행사가 전액 출연한 사회복지법인은 설립 1년이 안 돼서 신생법인임에도 성동구 노인복지관과
동대문구 50플러스 센터 위탁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하는데 평가 기준상 불리한 조건이 있었는데 경쟁업체 중 최고 점수를 받은 점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됩니다. 구청들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했는데 서울시는 김경 의원 가족 회사들의 사업 수주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소식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 이후에도 강남 집값은 오히려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말부터 12월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 약 10,000건을 전수조사했더니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가격은 11월과 12월 2달 연속 서울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잠실 주공 5단지 전용 76제곱미터는 42억 5천만 원의 거래 허가를 받아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거래는 위축됐지만 현금 부자와 똘똘한 한 채 수요가 가격을 끌어올리고 정보가 불투명한 깜깜이 시장이 가격 왜곡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아침 신문기사 살펴봤고 오늘 아침 TV는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V뉴스 리뷰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막지 않고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형량.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증거 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형식적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도왔다고 봤습니다.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함으로써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자 취임 후 세 번째 회견. 모두 발언에서부터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검찰 권력을 빼앗는 게 아니라 국민 권리 구제가 목표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없는 죄 뒤집어 쓰거나 지은 죄 이상으로 가혹하게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는 거. 인권보호. 이거 중요하잖아요. 이게 목표지. 개혁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운 건 검찰 탓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근데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가지고 마녀가 된 거 아니냐. 뭐든지 미운 거예요. 뭐든지 믿을 수가 없어요. 보완 수사권은 안 하는 게 맞다면서도 남용 가능성을 없앤다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게 효율적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의 정치 개입 의혹을 두고는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며 처벌 강화. 네, 저는 지금 전남 광양시 옥곡면 산불 현장 지휘소가 차려진 옥곡 중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에선 불길이 선명히 보이지는 않지만 현장에는 매캐한 연기가 가득한 상황인데요. 제디 산길은 출입이 지금 금지가 됐습니다. 간밤 진화 작업에 쓰인 물이 도로 위로 얼면서 소방 차량 진입도 통제됐습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화재 진화율은 90%, 잔여 화선은 770m 남짓한 상황입니다. 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산불 확산 상황을 점검한 뒤 헬기도 다시 투입할 방침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미국만이 그린란드를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방어를 위해선 임대가 아닌 소유권이 필요하다며 즉각 협상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It's good for Europe and safe for Europe and good for us. And I'm seeking immediate negotiations to once again discuss the acquisition of Greenland by the United States. 트럼프 대통령은 무력 사용은 원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군사력 투입 가능성을 공식 배제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이 군사 행동까지 선택지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에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트럼프는 그 대신 그린란드 획득에 반대하면 기억하겠다며 보복 조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You can say yes and we will be very appreciative, or you can say no and we will remember. 경찰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억 원이 오간 걸로 보이는 이른바 하얏트 호텔 회동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회동 당시 돈이 오간 걸 몰랐다고 했다가 지난 주말 조사에서 그 돈을 강선우 의원 전세 자금에 썼다며 말을 바꾼 전 보좌관 남모 씨 진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남 씨의 진술과 강 의원 일정 자료 등을 토대로 경찰은 호텔 회동 시점을 김경 서울시 의원이 기억하는 2021년 12월이 아닌 2022년 1월로 특정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또 문제의 1억 원을 김 시의원에게 돌려준 사람이 남 씨가 아니라 강 의원이라는 진술도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 시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지방선거를 치르고 몇 달 뒤인 가을에 강 의원이 식사 자리에 직접 불러 돈을 돌려줬다고 진술한 겁니다. 경찰은 당시 김 시의원이 이미 끝난 일인데 이러지 마시라며 마다했지만 강 의원이 이렇게 해야 편하게 만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까지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